먼저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 놓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이관계로 불발된 거다라는 주장은 왜 나온 겁니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네.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대구 경북 통합은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통합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책을 사실 외면할 수 없는 지원책을 내놓은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1년에 5조씩 해서 4년 동안 20조를 통합지원금으로 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조직권과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27년부터 진행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리고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여러 정권들이 외쳤지만은 이 정도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준 건 없어요. 여기에 맞물려서 광주 전남이 먼저 하겠다고 그렇죠. 했고, 그리고 대구 경북은 이미 오래전부터요. 야, 이래서는 대구 경북이 살아갈 수가 없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9년도 제가 대구시장 할 때부터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해오던 과정이었고, 아마 비상경험이 없었으면은 이미 광주 전남보다도 먼저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이 갑자기 뛰어드니까 이 정부가 좀 당황하거나 민주당이 당황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광주 전남을 위해서 지원책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대구 경북이 뛰어들면은 돈을 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 대구 경북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빌미를 준 거는 우리 당의 지도부하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좀 비겁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저 대전 충남은 제외하고 광주 전남 통합할 때 대구 경북 통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외면 못하고 법사위에서 같이 통과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뭐 절차적인 문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예. 또 의원들 중에서는 좀 완벽한 분권을 받아내지 않고 이렇게 통합하면 후유증이 더 많다라고 반대 얘기가 나오고, 또 대구시 의회에서도 무슨 시의원 숫자하고 도의원 숫자 균형이 안 맞다고 반대 성명을 내니까 이게 민주당이 안 그래도 대구 경북이 해주기 싫었는데 명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서 오늘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대구 의원 따로 경북 의원 따로 모아서 경북은 투표까지 했어요. 투표까지 해서 이번 기회에 부족하더라도 광주 전남하고 같이 통합해야 된다는 찬성했고, 대구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고 전원 찬성하기로 해서 이걸 지도부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이번 회기 내에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같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게 광주 전남을 위해서도 좋아요. 광주 전남이 대구 경북과 함께 가지 않고 계속 특혜를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역 갈등만 유발하고 원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은 민주당도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중진 중에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TK 문제로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고, 일부 정치인이 좀 얄팍하다라는 비판도 던졌고, 안동 지역구를 알고 있는데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리가 곧 될 것이다. 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표현을 빌리자면 좀 인산인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경선 컷오프 가능성이 커진 분이 먼저 한 명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근 현역 광역단체장 면접 평가를 봤는데 재선 도전을 하려고 했던 오영훈 제주지사가 하위 20%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박 의원님, 이거 하위 20% 되면은 공천 심사할 때나 뭐 경선할 때 감점 있지 않습니까? 네, 감점 대상입니다. 그 이제 오 지사가 지금 최근에 제주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보니까 문대림, 오영훈, 위성훈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참고로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 95%를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좀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 20% 대상자됐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개파의 문제로 뭐 보기보다도요. 네. 일단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네. 제 기억으로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현역 단체장,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10%냐 20%냐 해서 감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 원래 공표를 안 합니다. 네. 밝히질 않는데 본인에게만 통보를 하는데 오지사 본인이 밝힌 거잖아요. 본인이 밝힌 네. 사안인 겁니다. 본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겠다. 두 번째로 탈당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당을 지키고 이제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30% 감산이다. 본인이 받은 표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대림이나 위성권 후보자와 이렇게 경선하면서 물론 이제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더 지지를 많이 받으면 충분히 이런 핸디캡은 극복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저는 뭐 오영훈 지사가 현명한 선택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 면접 평가에는 혹시 뭐 당 지도부의 어떤 내용들이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는 면도 있습니까? 그 뭐 정선적인 평가도 하니까 네네. 그렇게 되겠죠. 되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를 보니까 현역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줄 거다. 그래서 뭐 고령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자기 당의 지지율보다도 개인 지지율이 낮으면은 그는 컷오프 대상이다. 이런 걸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예. 공천관리위원회에 자기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문제는 네. 이게 자기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이 문제가 이제 민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지금 저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구 경북을 말랑말랑하게 보고 대구 경북은 아무나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도는 소문으로 보면은 지금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이철우 지사도 컷오프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부산시장 박영준도 컷오프 시킨다 그러고 그리고는 뭐 누구를 꽂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심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리대로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광역단체장은요 경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요.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인천시장 출사표를 던졌던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이 출사표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은 최근에 민주당 지지층의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는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뉴 이재명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의 국정을 보면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적이면서 유능하고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정치에 사실은 동의하고 나온 분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개혁과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확장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 의원님, 지금 박찬대 의원이 뉴 이재명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이다 이런 평가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가 또 그런 쓴소리를 했죠. 뉴 이재명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취급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박 의원님은 뉴 이재명 현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 생각해요. 아, 자연스럽다. 예. 예. 유시민 작가가 저 요즘 뭐 미친 짓이다, 네. 쓰레기다 이렇게 좀 말씀이 좀 과하신데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보세요. 민주당은 옛날에는요 그냥 명사정당이에요. 그냥 구락부였다고요. 그런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고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지지층, 당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될 때까지 지켜줬어요. 노무현 대통령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노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냥 뭐 죽으나 사나 쫓아다니면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지켜준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른바 인터넷 당원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으로 당원을 종이 페이퍼가 아니라요. 인터넷 입당이 가능해지게 제도가 개선되면서 예. 새로운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팬덤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뒷받침하면서 그때마다 뉴 DJ, 뉴 노무현, 뉴 문재인, 이제 뉴 이재명으로 온 거예요. 예. 근데 유시민 작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적극적으로 돕고 밀고 하면서 그 인터넷 당원 열풍 만들어서 새로운 지지층들을 만들었을 때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랐던 분들 중에 김영배라고 당시 의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이렇게 그 주말마다 이른바 노무현 돌풍 만드는 데 역할을 했죠. 근데 이분이 좀 서운해서였는지 언젠가 아니 나는 그 노무현 후보한테 그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뭔가 서운한 말씀을 했더니 그때 그 이제 지지자들이 설렁탕 값 보내주기는 이 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본인들 생각과 본인들의 이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더 다양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 뭐 그냥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향과 흐름과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답답해하거나 그러실 거 없고 본인이 처음 노무현 돌풍을 같이 만들었었을 때 현상도 돌이켜 보시면 지금 뉴 이재명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뉴 이재명은 뉴 민주당의 한 단면일 수 있다. 이게 국정의 큰 뒷받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정치인들이 내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뉴 이재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마치 거다. 예. 국민의힘에서도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거든요. 국민의힘이 이길 때는. 근데 그냥 강성 지지층에만 끌려가는 리더다. 그럼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확장적인 팬덤을 잘 만들어내고 그들을 네.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면 승리를 만들어내겠죠. 지금 그 뉴 이재명 얘기 나와서 뭐 할 네. 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관전자적 예.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박용진 의원님은 자기 당 얘기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없는데 관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민주당의 DNA를 교체하려고 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당은 그래도 제가 옆에서 보는 민주당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오는 정신을 이어왔지 개인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우상화하고 배척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미친 짓이라고 하고 이거는 미친 짓이라는 걸 얘기한 대상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들 모임이 만들어지고 네네. 그리고 정청래와 이성윤 이 최고인 두 사람은 제명인의 마을에서 쫓아내고 강퇴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전에 민주당은 DJ 때도 그러고 늘 비주류라는 걸 껴안고 갑니다. 껴안고 가는데 지금 신 이재명, 뉴 이재명 의 색깔들은 배제적인 것 같아요. 뭐 그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박용진 의원님도 비명 뭐 행사한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은 앞으로 이번 선거를 지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오면은 상당한 권력 투쟁, 노선 투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뉴 이재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까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 105명의 의원 중에 뭐 탈퇴한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취모 논란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공소 취소 모임이 공식 입장을 냈더라고요. 당의 직속 기구로 공소 취소 모임 취지를 받아들였는데도 모임이 유지된 이유.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의원 모임은 유지를 한다. 이게 당 공식 기구로 계승이 됐더라도 하지만 공취모의 독자적 행보는 최소화하겠다. 모임은 계속 가야 한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역할을 저렇게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저거 그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그러면 별도의 다른 모임들이 또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고요. 줄줄이 지금 어쨌든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 한번 또 되짚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갖기 위해서 당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지금 띄운 거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그냥 당에서만 이렇게 사사롭게 정당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권리를 가지고서 접근해 가겠다고 하는 국정조사까지 띄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문점과 그다음에 문제점을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제일 제가 걱정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공소를 취소하려면 그 검찰총장이 취소하도록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다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대통령 보고 이 문제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가지도록 하는 것처럼 되겠네요. 보여지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이라고요. 대통령은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만 해도 골머리고 부동산하고 전쟁 치른이라고도 골머리고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네. 본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게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죠, 사실은. 자. 당에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분들 얘기 나온 김에 짤막하게 박 의원님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계세요. 아직 마음을 결정 못하신 이유가 있으실지요? 제가 그 구원투수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대팀이 지금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간단한 직구를 던져도 계속 헛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구원투수가 마운드에 설 기회가 있을까 걱정스럽고요.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거야 좋은 일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 기획과 준비는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사실 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필요한 때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